해상유 판매업체를 상습 협박해 금품을 갈취해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가로챈 돈으로 일부는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G 헬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4월 부산 지역의 핵심 키워드는 총선과 의대 증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를 비롯해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에어부산 분리매각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등 주요 현안과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LG 헬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어떤 키워드가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안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월 부산의 주요 이슈, 첫 번째 키워드는 후보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키워드 역시 투표와 총선이 차지했습니다.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쏟아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18개 선거구에서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진 부산. 투표율은 67.5%를 기록해 전국 평균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선거 결과를 보면 부산은 전국과 달리 18석 중 17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에어부산 분리매각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 당선인들이 22대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목받은 키워드는 대학과 병원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여파입니다. 전공의 집단사직 영향으로 지역 대학병원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은 수백억대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라며 비상경영체제 최고 단계인 3단계에 돌입했습니다. 50개 병동 가운데 9개를 통폐합했고 무급 휴가 직원 수도 1,000명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아대병원을 비롯한 다른 대학병원들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한 환자가 병원을 뺑뺑이 돌다 뒤늦게 수술을 받고 사망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서울의 일부 대학병원에서 그나마 병원을 지키고 있던 교수진들도 주 1회 휴진을 결정하면서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환자들의 걱정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의정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애타는 시민들의 관심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부산 이슈였습니다. 2일 부산시청에서 부산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민관정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가덕신공항 거점 항공사 확보를 위한 에어부산 분리매각과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입법,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에 대한 추진 상황과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부산시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산업은행 회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의 면담을 통해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산시는 향후 지역 현안에 대한 TF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밤사이 전통시장과 공장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이일 새벽 3시 50분쯤 부산 진구의 한 전통시장 내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냉장고 등 집기를 태워 소방서 추산 7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새벽에 장사를 준비하던 상인이 불을 발견하면서 인근 상가로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일 밤 10시쯤에는
부산 강서구 송정동의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건물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일부터 부산 도시철도 요금이 150원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1구간 요금은 1,600원으로 2구간은 1,800원으로 오릅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8월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가 도시철도 요금 300원 인상을 결정한 뒤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 달 단계적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도시철도 요금이 인상되지만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동백팩스를 활용하면 29회차부터 56회차까지 무료로 탑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시민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산 시민 중 글로벌 허브 도시 정책을 인식하고 있는 시민은 65.8%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12일부터 18일까지 만 18세 이상 부산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시민 78.3%가 글로벌 허브 도시는 부산의 여건과 환경에 적합하다고 응답했고 92.3%가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산항에서 해상유를 판매하는 업자들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해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가로챈 돈으로 일부는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항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 오피스텔. 경찰이 오피스텔을 급습해 건장한 남성들을 긴급 체포합니다. 부산 바다요, 내가 이거 뭐보도 오물랑도 사보다 훤하게 보이는 거 비상각대나 카메라나 왕경 지금 무슨 목적으로 사용해요? 부산항 이팡 선박에 기름을 공급하는 업체를 협박한 혐의로 50대 총책 A씨 등 일당 1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총책 A씨는 교도소나 사회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들은 해상유 공급 선박에 올라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외국 선박에 급유하고 남은 기름을 불법 처분하려 했다며 해경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45차례에 걸쳐 3억 원 상당을 갈취했습니다. 한 업체는 10개월 동안 무려 4천만 원이나 빼앗겼습니다. 실제 신고가 접수되면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해경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만큼 배가 묶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해경의 해상유 불법 판매로 신고하는 경우 장시간 조사로 급유 선박이 출항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보복의 우려되어서. 동부경찰서는 또 수사 과정에서 일부 조직원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추적해 마약 판매책 등 6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총책 A씨와 마약 판매책 등 12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어디로 나들이 가볼까 고심 중이라면 가야왕도 김해의 아기자기한 공원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3대 메가 이벤트를 앞두고 공원도 더 깔끔하게 정비되고 있는데요. 행사 많은 5월, 멀리 가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숨겨진 김해 명소를 권정숙 기자가 안내합니다. 조만강변에 싱그러운 봄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람결에 청보리 융단이 넘실대고 봄 내음이 번집니다. 전북하면 떠오르는 청보리, 이젠 경남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김해 조만강 생태체육공원에서입니다. 청보리는 지난해 10월 조만강을 따라 3만 제곱미터에 파종됐습니다. 필요한 이들에게 기부하기 위해 익은 보리를 수확하기 전까지 마음껏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수지와 산책로를 따라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점이 이곳의 매력. 푸른 청보리 밭에서 인생 사진은 덤입니다. 좋아요. 옛날 어릴 때게 우리 이제 보리 농사도 짓고 해서 옛날 어릴 때 그런 생각도 나고 냄새도 이게 풀 냄새도 나고 참 좋네요.
3일부터는 저 청보리 축제도 열려 익어가는 푸른 봄의 추억을 더하게 됩니다. 볼거리도 제공하고 수확물도 기부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20년도부터 경관 목적으로 조성하기 시작했고 시민 산책길, 청보리가 있고 나면 수확을 해서 소외계층이나 복지시설에 기부를 하는 목적으로 했다가 올해부터 이제 작게나마 시민들에게 축제를 해볼까 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신나는 시간을 갖고 싶다면 한림 술매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파크 골프를 즐기는 것은 물론 낙동강 자전거 도로에서 시원한 강바람을 가르며 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곳 도로변에는 유채꽃이 마지막 봄 인사를 전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의 모습을 간직한 광활한 이곳은 5월 중순부터 금계국이 만개해 황금빛 세상을 선사합니다. 외곽 나들이가 부담이라면 도심에 연지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난해 깜짝 인사했던 김해 캐릭터 토덕이가 호수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잘 관리된 잔디밭에서 또는 시원한 호수를 보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곳. 토덕이를 귀엽게 찍어보는 것도 공원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연지공원의 매력은 이제 봄에 피는 벚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튤립도 많이 피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족분끼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좋고 토덕이가 너무 귀여워서 행복한 것 같아요. 아는 이들에게는 이미 명소가 된 숨은 공원들이 가정의 달 5월 잠시 쉬었다 가라며 손짓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합천 지역민과 황매산을 찾는 이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철쭉제례가 2일 합천 황매산 철쭉재단에서 봉행됐습니다. 제례는 김윤철 합천군수와 기관단체장이 참여해 전통 방식으로 치러졌으며 올 한 해 지역민과 방문객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황매산 철쭉제례는 지역민들이 철쭉을 가꾸고 키우며 지내던 산신제에서 유래돼 지금은 합천군 주최로 철쭉제 행사에서 열고 있습니다. 황매산 철쭉제는 오는 12일까지 열리며 올해는 잦은 비 등으로 철쭉 개화가 늦어져 축제 기간 내내 만개한 철쭉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제9대 마산 어시장 상인회 천태문 회장이 취임식을 열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서 천태문 회장은 쇠퇴하는 마산 어시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세부계획으로 공영주차장 주차권 지급과 마산 어시장 홍보, 마케팅팀 신설 등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천 회장은 2026년 4월 30일까지 마산 어시장 상인회를 이끌게 됩니다. 부산시의회 강주택 의원이 2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원도심 고도 제한과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부산 중구의 출산율이 세계 꼴찌 수준인데다 임금 수준 역시 전국 최저 수준이라며 열악한 지역의 주거 환경 문제로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원도심 부활을 위해 부산시가 중구 건축물 높이 제한을 해제하고 망향로 일원 고도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등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부산시 4월 소비자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3.9포인트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올랐습니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9%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시내버스료가 25.2%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채소나 과일 등 기상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작성하는 신선식품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5% 올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